오늘은 북극 라디오 설거지 하시면서 출퇴근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유시민 작가님의 문과남자의 과학공부입니다. 북극 서점에서 유시민 작가님의 책을 2번 소개했었죠. 거꾸로 읽는 세계사와 유럽 도시기행 2권을요. 일부러 신경 쓴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니 책 리뷰에 헛소리를 담을지언정 요약은 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시민 작가님의 책은 작은 코로 촘촘하게 수놓아진 자수같이 느껴져요. 조금씩 떼서 요약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오롯하게 그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과남자의 과학공부는 작가님께서 여태 읽은 과학책과 여태 하신 과학공부를 정리한 책인데요. 그래서 참고서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갈무리를 해보니 79권이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책들이 나왔는지, 그 책들은 어떤 책인지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책 전체에서 계속 소개되는 책들을 말씀드리고 그 후부턴 장별로 소개해드릴게요. 문과남자의 과학공부에서 핵심으로 소개된 책은 총 3권입니다.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엔드 오브 타임이에요. 코스모스는 굳이 따지면 천문학 책입니다.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진화, 천문학의 역사, 생명의 신비까지 모두 다루고 있죠. 보급판, 양장본이 있는데요. 내용은 같지만 양장본은 사진 자료가 훨씬 많고 인쇄 품질이 좋습니다. 가볍게 들고 다니며 내용을 읽으시려면 보급판이 좋지만 사진도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시간을 찬찬히 두시고 양장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리처드 도킨스의 책입니다. 책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공격적인 책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살아남은 것 같기도 해요. 제목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따스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가님도 비슷하게 소개하시죠. 그 다음 책은 엔드 오브 타임입니다. 브라이언 그린의 책입니다. 진짜 좋은 책인데 이 책의 훌륭한 점은 정말 읽기 쉽고 번역도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같은 작가의 우주의 구조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서문에 나온 책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파인만의 6가지 물리이야기입니다. 파인만의 강의록인데 진짜 쉽고 재밌습니다. 작가님도 파인만이 유능한 교사였다고 평가하셨죠. 원소의 왕국입니다. 핵심 3종 도서는 아니지만 자주 언급된 책이에요. 저도 읽어보려고 담아두었습니다. E는 MC2입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상대성 원리가 아니라 이 방정식 자체에 전기를 쓰겠다는 작가의 말이 있었습니다. 엄청 흥미롭네요. 제가 좋아하는 빌 브라이슨의 추천 도서더라고요. 읽으려고 담아두었습니다. 이 다음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와 김상욱의 양자공부,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인데요. 모두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책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다음은 1장 인문학과 과학에서 소개된 책들을 말씀드릴게요. 문과남자가 과학을 공부하며 문과와 이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셨죠.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도 많이 언급하셨고요. 1장의 첫 책은 종의 기원입니다. 책에서 작가님께서 소개해주신 버전은 사이언스 북스가 출판하고 장대익님께서 번역하신 책입니다. 지금 읽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빈약한 증거와 대담한 결론의 간극을 추론으로 메운 대단한 책이라고 하셨죠. 파인만입니다. 파인만이 쓴 책도 파인만을 쓴 책도 너무 많아서 이 책 자체는 검색이 쉽지 않습니다. 파인만 씨 농담도 잘 하시네와 남이야 뭐라 하건을 엮은 책이라고 하네요. 가볍게 파인만 씨 농담도 잘 하시네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10명의 물리학자입니다. 소개해주신 책 중엔 가장 제목이 긴 책입니다.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 보어, 파인만까지 쟁쟁한 물리학자들의 열전입니다. 저는 한번 읽어보려고요. 다음 책은 천체 회전에 관하여입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쓴 논문입니다. 지구가 원운동을 한다는 주장을 담았죠. 절판됐지만 출간됐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표지의 열화는 이해해주세요. 통섭, 지식의 대통합입니다. 지식의 파편화를 비판하고 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지식통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2장은 뇌과학을 다룹니다. 교양으로도 참 인기 많은 과학 분야이죠. 개인적으로도 이 장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뇌과학을 이야기하시며
인간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작가님의 통찰이 참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1.4kg의 우주 뇌입니다. 카이스트 명강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 책들 다 재미있어요. 최근에 또 신간이 나왔던데 궁금해지네요. 뇌 1.4kg의 사용법.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이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뇌과학의 모든 역사. 2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책입니다. 뇌과학의 교양서라고 소개해 주시는데요. 2021년에 출간된 나름 신간이에요. 부의 분배, E.K. 헌트의 경제사상사, 경제학,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부의 분배는 심지어 번역서도 없어요. 경제사상사는 경제학 역사에 관해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언급해 주셨죠. 칸트는 제 생에 읽어볼 날이 있을까요? 아무튼 추천해 주신 버전은 동서문화사의 정명호님 번역 버전이었습니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입니다. 진짜 두꺼운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도 작가님께서 많이 두껍지만 어렵지 않고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도 좋은 책이라고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칸트입니다. 최인숙님 저서이고 어렵지만 그래도 쉽게 쓰신 칸트 해설서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물질의 물리학입니다. 양자역학서에서 중요한 실험이나 이론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이며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조명하는 특별한 책이었다고 소개해 주셨죠. 이 책 읽어보려고요. 세계를 바꾼 17가지 방정식입니다. 이 장에서 자주 언급하신 책이에요. 피타고라스, 로그, 미적분, 중력, 오일러, 맥스웰, 상대성 이론 등 중요한 방정식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 이 책도 읽어보려고요. 엄청 기대됩니다. 눈먼 시계공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이죠. 진화론을 설명하고 창조주의 지적 설계론을 부정하는 책입니다. 학생 때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 같은데 크게 기억엔 없네요. 김원중 교수님의 맹자와 이혜경님의 맹자,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길입니다. 사기를 제외하곤 딱히 동양 고전을 읽어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끌리네요. 뇌와 삶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여정에 대한 질문을 뇌과학으로 답변하는 책입니다. 과학이 인문학에 답변하는 책이죠. 송민영의 뇌과학 이야기입니다. 도파민 이야기를 하시며 이 책을 언급하셨습니다. RUR 로숨 유니버셜 로봇입니다. 로봇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소설이래요. 엄청 흥미가 갑니다. 2021년에 나온 그래픽 노블도 있습니다. 3장은 생물학입니다. 3장에서도 코스모스와 이기적 유전자는 열심히 나옵니다. 생물학에선 다윈주의와 과학과 인문학의 싸움이 주로 언급됩니다. 과학을 배제한 인문학은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인가란 질문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공산당 선언이 언급됩니다. 공산주의의 실패는 인류 본성의 역행이라는 통찰을 보여주셔요. 찰스 다윈의 책들이 언급됩니다.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 인간의 기원이 있는데요. 자연선택론과 성선택론이 인간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고전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진화하는 진화론입니다. 현재까지 발전한 유전학 지식을 반영해 종의 기원을 다시 쓴 책이라고 소개하셨죠. 종의 기원을 읽고 싶다면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멜서스의 인구론입니다. 엄청난 고전인데요. 유시민 작가님의 저서 청춘의 독서에 요약이 잘 되어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윈주의 좌파입니다. 사실 진화론 자체는 정쟁의 여지가 없지만 우파가 진화론을 오남용하면서 좌파는 다윈주의를 배척하게 되었죠. 생물적 본성이 정쟁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주장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관심이 가는데 절판됐어요. 랩걸입니다. 여성 과학자의 자서전으로 봐도 식물학 책으로 봐도 재미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과학자가 어느 순간에 존재의 기쁨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는 소갯말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 책은 초파리입니다. 초파리는 20세기 유전학의 상징이라며 질병 유전자의 인간 공유 비율이 높아 초파리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과학자 수가 많다고 합니다. 관심이 가는 책이에요. 진화입니다. 이 책 엄청 궁금한 책이었는데 잊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사회생물학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윌슨의 사회생물학은 절판이 됐더라고요. 이음사에서 나온 사회생물학 대논쟁입니다. 인문학을 배제하고 생물학만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느냐를 논쟁적으로 다룬 책이죠. 물론 답은 인문학을 배제할 순 없다는 것이지만요.
행동 생태학은 사회적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를 정리한 교과서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책 생긴 것도 정말 대학 교과서처럼 생겼지만 지금은 절판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오래된 연장통과 당신의 몸짓은 개에게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인간 심리와 행동을 사회생물학으로 해석한 교양서라고 소개해 주셨죠. 인간 본성에 대하여는 다윈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문학은 학문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다룬 책이라고 설명하셨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1988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절판됐고요. 대체 어떤 책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네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요즘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있는 책입니다. 북극 서점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다정함이 인류 생존에 있어서 최고 조건이라는 저자들의 주장은 옳고 그름을 고민하게 하지만 그 주장은 믿고 싶은 따스함이 있죠. 그 다음 책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시민의 불복종입니다. 개인, 집단에서의 양심과 도덕을 이야기하는 고전입니다. 4장은 화학입니다. 화학은 우리 삶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주제로 책들을 소개해 주십니다. 침묵의 봄이에요. 과학과 환경을 고민하게 하는 고전이 화학의 첫 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화학연대기입니다. 역사를 다루는데 출판사가 EBS? 이건 무조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사보려고 합니다. 상품의 화학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화학을 다룬다는데 절판이 됐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또 소개된 세상을 바꾼 독약 한 방울이나 멋지고 아름다운 화학 세상도 모두 같은 작가인 존 엠슬리의 책이니까 이 책들을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주기율표입니다. 이름 때문에 검색이 쉽지 않으니 저자 이름인 프리모레입니다. 출판사 돌베개를 꼭 추가로 검색해주세요. 작가님께선 이과 독자에게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물리학입니다.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실 때 주로 참고하셨다고 합니다. 가이아의 복수입니다. 화석연료와 지구온난화를 설명한 책입니다. 아쉽게도 절판이네요. 화학에서 소개된 마지막 책은 생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슈레딩거의 책입니다. 네, 고양이 집사 그 슈레딩거요. 학문의 통합에 관한 견해가 인상 깊었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5장은 물리학입니다. 양자역학을 존재에 관한 고찰로 묶으신 게 재미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토비아스 휘터의 동명의 책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심지어 과학책이라서요. 하지만 작가님께서 소개하신 건 경제학 관련 20세기 고전인 이 책이니까 헷갈리지 마셔요. 세상의 모든 수학입니다. 6장에서도 몇 번 더 언급됩니다. 수학사에 관련된 책인데요. 철학을 깨우치기 위해 수학을 익혀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원자폭탄 만들기와 수소폭탄 만들기는 리처드 로즈의 저서입니다. 핵폭탄에 대한 발전 과정, 멸망, 공포까지 핵폭탄에 관한 모든 내용을 냉정하게 서술했다고 말씀하셨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입니다. 책 자체는 양자역학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온라인 서점의 리뷰를 찾아보니 조금은 많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 불교와 양자역학입니다. 불교 철학이 양자역학과 닮은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권 중에 한 권은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뉴턴에게 물었다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텅 비었고 지구가 얼마나 외로운 행성인지를 서술할 때 참고하신 책이라고 합니다. 책 자체는 물리학을 통해 자아를 파악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자연과학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입니다. 마르크스 철학의 입문서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는 버트런드 러셀의 저서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찬양도, 행복의 정복도 모두 한 번씩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6장은 수학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장이네요. 어느 수학자의 변명입니다. 해롤드 하디의 회고록입니다. 수학과 예술을 비교하며 수학에 대한 애정을 듬뿍 보이는 책이라고 합니다. 유클리드의 창은 기하학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수학의 위로 때문에 좀 흥미가 가는 책이네요.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 강의입니다. 소의 탄생에서 카오스 이론까지 모든 수학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번 보려고요. 기대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괴델과 함께 걸을 때입니다. 책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이런 책이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네요. 과학, 수학, 철학사의 쟁점과 주제를 다룬 책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수학의 발전에 대한 강의입니다. 제목도 목차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책이더라고요. 절판되었습니다. 아이 참, 꼭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아이 참.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 거입니다. 입니다. 수학자 폴 에어디시의 삶을 들려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 책 나온 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도 개정판이 나오고 있었군요.
이 책의 여백이 너무 좁아 여기 옮기지는 않겠다 고 끝나버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숱하게 도전해온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꼭 읽어보려고 장바구니에 담은 책은 원소의 왕국, 이는 MC2, 세상을 보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10명의 물리학자, 물질의 물리학, 화학 연대기, 맵걸, 초파리, 진화, 주기율표, 소소폭탄 만들기,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많이 고르기도 했네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꼬리를 무는 다른 책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 책이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